가끔 당신의 삶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처음 보는 순간 내면의 균형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한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력, 또는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 같은 감정 말입니다. 이 감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찾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을 매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범주에 넣으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오랜 세월 관찰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처럼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거울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시험이자 시련이며 존재의 가장 연약한 층을 건드리는 숨겨진 방아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깨웁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까? 만약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답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을 일으키는 근원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긴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대개 그 사람의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숨겨진 상처, 흔히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상처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에게 지나치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현재에 존재하는 상처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는 상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거울은 아니다라는 말이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영하지 않고 흔들리며 어떤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고 자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소통조차 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 어조, 행동 패턴, 심지어 자세까지도 당신의 영적 균형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종종 비인격적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담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침투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의 첫 부분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 당신 영혼의 조급함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자존감과 마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을 자극한다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표면으로 떠올라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 사람은 왜 나를 찾았을까? 일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두 영혼이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 서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어떤 감정의 버튼을 누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이 영상의 다음 부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런 감정을 이전에 경험해 보셨다면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닿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손길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칼 융이 수년간 강조해온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은 예상과는 달리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불러일으키는 자극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불쾌하다, 이상하다, 극단적이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라고 묘사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근원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간직한 오래된 흔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 원형, 즉 사람이 스스로에게 숨기는 모든 어두운 면은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당장 좋아하지 않거나 반대로 평소와 다른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논리가 아닌 그림자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경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정신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깨우기 위해 당신을 만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화를 내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싸워야 할 것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나치게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억압해온 특성을 당신에게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배적인 사람 앞에서 짓눌리는 느낌은 자신의 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은 내면의 비판자가 오랫동안 강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의 태도가 당신을 미치게 만들지만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사례에서 이러한 역학의 수백 가지 사례를 관찰하고 모든 사례의 공통점을 설명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촉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촉발되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 사람은 간지 버튼을 누르는 것일 뿐이지만 그 버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알아서 융은 무의식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그림자는 가장 약한 순간에 우리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과잉 반응하거나 누군가 당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무의식 속 무언가를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같은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수년 동안 융의 내담자들은 왜 나는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을 찾아가는 걸까? 라고 물었고 융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소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우연도 거울도 메시지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평생 감정적 혼란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왜 나를 자극하는 걸까? 답은 그 사람을 분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키울 수 있다면 당신의 트리거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윤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자신의 무의식과 화해하고 트리거를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목소리는 오랫동안 들려지기를 기다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댓글로 공유하여 자신과 영적 자각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악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의 성격, 행동 또는 말 때문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표면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내용을 건드립니다. 알아서 그들을 만나는 순간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압박감, 약간의 불안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또는 갑작스러운 방어적 태도의 급증과 같은 감정 말입니다. 당신은 종종 이런 감정을 그 사람에게 직접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내면의 상처를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지나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위험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으로 봅니다. 촉발된 감정은 해결될 준비가 된 상처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갈등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극단적인 반응은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의 역사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어조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어조에 억압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관심한 태도는 항상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자신의 힘을 표현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지배적인 사람 곁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의 행동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정신 속에 있는 풀리지 않은 매듭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영혼의 시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영적인 문을 열도록 강요하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문을 두려워하고 물러선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험 뒤에 숨겨진 감정을 간이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들은 시험을 촉발할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에게 지친 것인가? 아니면 수년간 짊어져온 감정의 짐에 지친 것인가? 융이 분석한 많은 사례에서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소모적인 관계에 끌렸습니다. 비슷한 행동, 비슷한 얼굴, 비슷한 정신적 압박, 그리고 궁극적으로 같은 결과, 즉 극심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같은 시험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백점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감정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목소리가 쉰욕소리로 높아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이러한 신호를 통해 그 사람이 촉발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영혼의 시험에서 벗어나면 같은 시험이 더욱 가혹하게 당신을 괴롭힙니다. 알아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너무 과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무언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에 대해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내 안에 이 감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의 근원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에 따르면 이러한 자각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는 대신 감정을 관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진정한 시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인 이유입니다. 이 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의 기억, 얼굴 또는 감정을 촉발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은 항상 이러한 진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윤의 가장 가혹한 경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부르는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에서 당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감추려 애써온 심리적 감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에게 필요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버튼은 해결되지 않는 그림자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사람은 벌거벗고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정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당신이 이상하게 위축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없거나 내면의 공황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공황은 그들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당신 내면의 약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잘못 부르는 사람이 종종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정신적 상처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어조조차도 당신의 내면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융은 자극을 받는 것의 진정한 위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위험을 찾지만 진정한 위협은 수년간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감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피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마주하기를 피하는 그림자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서진 당신의 내면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노출은 수년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 이상한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 압박감은 상대방의 성격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무의식적인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이러한 경험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정신은 가장 약한 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만을 탓한다면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시험은 반복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교훈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유발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들을 만날 때 당신 내면 깊숙이 숨겨진 영혼의 일부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풍요롭기도 합니다. 윤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속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할 때에만 진정한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진정한 위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자신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자아가 아니라 자아의 거짓된 층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 때 화를 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이 감정은 내 과거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마다 영적인 문이 열립니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촉발하는 감정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자각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같은 고통을 다양한 모습으로 되풀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의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 묻혀있던 정신의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이를 인식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 여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위험은 잘못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거울처럼 자신에게 비추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영혼에 진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그 무게의 근원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진 짐입니다. 윤이 그의 치료에서 마주한 가장 흔한 악순환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혼이 교훈을 얻을 때까지 같은 시험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의 침묵의 위험은 바로 이 악순환에 있습니다. 외부에 집중하면 내면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시험을 다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각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더 이상 외부 행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혼은 진정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을 인식할 때 그것은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의식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불편함은 사실 당신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들어주기를 바라는 감정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인상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융이 말했듯이 영혼은 고통을 통해 말한다. 따라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변하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대화를 반복합니다. 용에 따르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부분들을 의식적인 자아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겉으로는 조용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폭풍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빠져나온 상처와 억압된 감정과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우리 내면의 미완성된 부분들을 깨우는데 이러한 깨달음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과도하게 자극할 때 그것은 실제로 치유될 준비가 된 당신의 정신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알아서 당신이 피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피하는 감정입니다. 융은 당신이 억누른 것이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문턱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감정을 거부한다면 시험은 계속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로 선택한다면 문은 열립니다. 통합을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직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건 뭘까?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 이 반응은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 때문일까? 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고통은 영혼이 변형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준비되기도 전에 이 문을 억지로 엽니다. 따라서 그들과 겪는 모든 갈등은 사실 영적인 거울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관심한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이는 당신의 자존감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면 당신은 내면의 비판자가 오랫동안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외부인은 적이 아니라 영적 스승처럼 행동합니다. 융은 이를 운명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영혼은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진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진동은 무의식 속에 숨겨있는 당신의 일부의 목소리입니다. 통합은 이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차 과거의 정체성, 습관적인 반응, 그리고 방어 기제를 놓아줍니다. 트리거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내자가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얕잡아 본다면 아마도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해 왔을 것입니다. 통합은 이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영혼의 시험이라는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변화는 결코 외부 세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발산됩니다. 통합 과정에 들어서는 사람은 관계 속 긴장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시기적절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악순환을 끊습니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짐이 해소되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징그르지 않습니다. 통합이 끝나면 더 차분하고 강하며 맑은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의 정신 속 어두운 방을 밝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자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융의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빛을 보면 그림자가 당신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문턱입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나침반이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융의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할 때 세상과 사람들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갑을 왜곡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시험을 통과하면 한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고 심오하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때 당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들이 더 이상 내면의 공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공황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둔 상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영적 발달의 전환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자유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트리거를 인식하면 더 이상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켜보고 그 기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의식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힘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영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한계에서 더 차분하고 명확하며 회픽탄력성을 갖보됩니다. 이러한 저항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모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은 종종 자신의 무의식이 투사된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지치게 했던 눈빛, 말, 비판이 실제로는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무게는 사라집니다. 이러한 해방은 영적인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불러일으킨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통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독립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즉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로 돌아섭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이 반응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러한 내면의 자각은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모든 요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때 위협으로 여겼던 사람은 자신의 반쪽짜리 이야기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당신을 닦아내리는 사람을 만나도 타인의 인정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이상 오래된 상처를 되살리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직면하는 사람은 인간의 행동을 더욱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판단이 아닌 이해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에게 연민과 거리를 줍니다. 연민은 자신도 상처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거리는 그 고통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영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융은 이를 내면의 지혜 나침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나침판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짓누르지 않고 자극하기보다는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까다로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때 복잡해 보였던 관계들이 더 이상 외부의 사람이 아닌 내면의 울림을 바라보게 되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